이제 내년이면 퇴직 후 11년 차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2022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니어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기록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이전의 삶은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을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반성하고 또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인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신지요? 올해 이제 내년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퇴직을 10년 정도 먼저 한 선배로서 또는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고민하는지 나누는 것을 조금 부끄럽지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항상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게 시간과 건강 그리고 돈이라는 현금 흐름 세 가지 측면에서 설계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12월을 정리하면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이제 사업 관점에서 한 4개 정도의 법인을 해보고 또 실패하면서 다시 추스리는 그런 시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방향성을 크게 건강에서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고 또 걷고 피트니스를 한다는 것 그리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을 하고 또 사업 모델, 식자재, 리서치 교육, 컨설팅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시간에 있어서는 가족과 커뮤니티, 브랜딩 이런 10개에서 14개의 조금은 번잡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계획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1년을 들어서면서는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의 현금 흐름에 좀 관점을 집중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사업 외에 돈의 흐름이 됐던 경험들, 즉 리서치를 했다든지 컨설팅 교육 그리고 투자 이쪽에 일차적인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줄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2가지 활동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해서도 다양한 활동적인 시간보다는 구체적인 체중을 몇 킬로 줄이겠다, 그리고 바이블 명상을 하겠다 정도로 많이 슬림화된 구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을 돌이켜 보니까요. 시간에 있어서는 제가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활동을 하는데 매주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멤버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내년엔 아마도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같이 하는 그런 것까지 설계할 수 있는 탄탄한 그런 기반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애정하는 것은 소셜 벤처 영역인데요. 소셜 벤처 파트너스 서울이라는 굉장히 선한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내기에는 좀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셜 벤처를 후원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임이고 특히 사람들이 따스한 그런 기관에 그 활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나 다른 일들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미흡해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에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생각해 보는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셨듯이 내용은 좀 빈약하고 재미없더라도 꾸준히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구독자들도 늘어나시고 또 소통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나를 정리하고 또 나의 브랜딩 또 나의 시니어 라이프 연구에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과 어울리는 특히 남들을 통해서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짜여진 시간 속에서 뭔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같이 어울리면서 발생을 하는데 말씀드린 소셜벤처 파트너스 서울이라는 소셜벤처를 돕고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의 활동이 미흡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체중 감량이라는 것만 하고 바이블 명상만 설정을 했더니 굉장히 좀 건강 관리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주로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 더욱더 건강상에 좀 덜 건강한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 일부 달성된 그 오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 있는 것은 제가 30년 넘게 바이블을 그래도 한 줄씩 읽고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 기도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시도를 하면서 성경 영어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 나름의 번역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이것들을 거의 안 보죠.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저는 그냥 이제 정형화되게 바이블을 주고 그것을 구글 번역기에 돌린 내용을 매일같이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몇 분 한 5분 정도 걸리거나 또 읽는 것까지 하면 10분 정도 걸리는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수십 년을 계속한다면 또한 그 객관적인 것들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돌이켜 보면서 다만 신체적인 건강 영역에 대한 시간 할애를 못한 것, 단순히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라는 것, 특히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로 움츠러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반성해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가장으로서 돈 버는 쪽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죠. 사업으로 기회 손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리서치, 컨설팅, 교육, 투자라는 4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것도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서 리서치인 경우에 제가 닐슨에서 잠깐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생각한 것이 정성조사라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인터뷰나 좌담회 같은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 컨설팅 기관에 있으면서 맥킨지나 이런 곳에서도 어떠한 분석을 할 때 정성조사를 통한 그것과 정량을 통한 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아주 운이 좋게 리스피아르라는 좋은 기관에서도 있어 보고요. 요새는 서든포스트라는 그런 기관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시니어 영역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계산해 보면 거의 1000명 이상의 시니어 대상자를 만나고, 이들은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요새는 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리서치는 저 혼자서 A부터 Z까지 가능하지 않나라는 조금은 당돌한, 그러나 그것을 다 해본, 좀밀히 해본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는 그 과정도 지금 퇴직 후부터니까 10년 정도 되면서 쌓여온 그런 노하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제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어떠한 컨설팅을 하면서, 특히 올해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좋은 사회적 기업을 만나서 같이 고민하면서 병원 동행에 대한 모델링을 이해해서 백서를 같이 만들어 본 것, 그리고 또 이제 요양 부분은 제가 프로젝트 수완이라는 것을 하면서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좋은 분들을 통해 배웠던 것들, 그리고 올해는 사단법인 웰다인 문화운동이라는 곳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관련하는 PD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듣고 이해하고 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폭 그리고 깊이가 높아졌다는 점, 이런 것을 통해서 병원 동행부터 요양 웰다잉까지 이어주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 라이프를 조금 더 친밀하게 볼 수 있었던 아주 행운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제가 또 서울대에서 김난도 교수님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에서 만들어내는 시니어 교육의 교재로, 저자로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제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그나마 NHN에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그 교육 기회가 있었고요. 물론 현재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제가 주강사로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수익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아쉬웠습니다. 물론 김미경 선생님이나 이런 대가들조차도 코로나로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간 전문가들을 뵀을 때, 선배님들을 뵀을 때 얼마나 그 열심히 그 내용이 탄탄한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욕심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이 있어서 이 속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이것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실제로 시니어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서치 컨설팅 교육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성공한 몇 분 외에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니어 특히 이제 65세 넘어서 즉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 숫자의 한계가 부딪힌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현실적인 솔루션은 주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 지금 코로나와 같이 위기가 생기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고요.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돈을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서 화폐라는 가치가 굉장히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산 가치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극명한 현실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가치들이 상승을 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상승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하다 보면요. 선진국인 경우에 연금 생활자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같은 걸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받는 연금 생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가치의 이자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어느 순간 이 탄탄한 구조가 만약에 빚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집에 만약에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나 또는 또 금리가 너무 작아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한 번만 그 스텝이 꼬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 시니어들이 뭐 은행을 털기도 하고요. 시니어들이 자살을 감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반에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은퇴 후에 탄탄한 연금 생활의 구조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수의 일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국가의 책무나 사회 발전에 따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러한 투자에 대한 그 금융 리터러시라고 하겠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 특히 시니어들이 가진 경륜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 이런 것들, 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특히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부분도 이쪽 금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본은 알고 또는 자신의 명확한 철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는 뭐 3프로 TV라든지 굉장히 유튜브 콘텐츠들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학습을 하는데 예전 생각이 납니다. 주식에 입문한 지 뭐 벌써 한 30년 전 되겠네요. 20년, 30년 그런데 그때 초기에 책을 100권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그 책의 질하고 요새 유튜브 콘텐츠를 본다거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그 지식의 양과 그 격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것은 뭐 선택지인데요. 선택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금융이라는 것, 그리고 금융 리터러시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좀 고민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것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은 시니어 삶을 연구하는 분들과 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그 모델을 만드는 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최근에 이제 보면 60 플러스 선배님들 중에 기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사회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기후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외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곱씹어 보면 제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단돈 10,000원을 내면 연회비가 평생 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10,000원을 내는 행동 아니면 그런 그 콘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일들 또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벤처 파트너 서울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내가 여유가 없었고 그랬지만 이제 건강한 명상과 산책,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주변에 좋은 환경들을 걷고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시니어 현장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리서치라는 것이 저의 직업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현장을 만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자들이 1년에 그래도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계속 그 같이 사업 구상을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병원 동행이라든지 요양 그리고 웰다잉까지 연계하는 행복한 플랫폼 모델링을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제가 무료 퇴직 후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업앤다운 그리고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축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해 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교육을 통한 수익 기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가장으로서 수익 측면에서 그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에 있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겠다. 큰 틀에서는요. 또한 달러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 주식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는 대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시대 1등주 그리고 너무나도 탄탄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몇 개에 집중하는 그래서 너절분하게 여러 개를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것을 좀 더 친밀하게 더 응축하면서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즉 제가 하는 연구와 또한 이런 수입이 일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평생 현역이 되는 그러한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그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시니어 라이프를 고민을 하면서 11년 매년 그 가열차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왔습니다. 뭐 주식회사도 말씀드린 거죠. 4개 정도 만들어 보고 법인도 4개 정도 사단 단체도 4개 정도 만들어 보고 또 그 외에 개인 사업자도 해보고 그 공동체 모델도 참여해 보고 어떤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아직은 그 잘 놀아도 봤고요. 이것저것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50대 초반이 느끼는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 특히 가족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현금 흐름 쪽에 집중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니어 삶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그 남아도는 시간 자원 그리고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자원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사회적인 이슈인 양극화라는 것 그리고 시니어 삶에도 중요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그 현명하게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연구들, 그리고 활동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뭐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모든 것이 암울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난민이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명이 넘는 이러한 불균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연환경의 피해는 더욱더 강해지는데 은퇴 후의 삶에 우리의 삶이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주 작은 행동들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의식할 때 그것이 투자 기회라든지 위기 대응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선배님들을 통해 보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시니어 선배님들을 보면 이러한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60이 넘었지만 80을 바라보지만 내가 기후 환경에 대해서 작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꼼지락꼼지락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천만 노인 시대를 대비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그래도 꼭 걸어야 될 것들을 체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노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연구를 하고
이것을 얼마나 더 깊이 전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오늘 발걸음을 통해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 발길을 나서는 시니어 선배님들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아, 그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계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미약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앞으로 설계하면 좋겠고,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뭐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더욱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설계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